안녕하세요. 수달쌤입니다. 2026학년도 경기지역 대학보설 영재교육원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달쌤이고요. 안쌤 영재교육연구소에서 수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태치 학원에서도 뭐 수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뭐 영재교육원 입시라든지, 뭐, 비교과 과학대회 준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매주 진행하고 있는 뭐 수학, 과학 이런 수업들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영재교육원 데뷔는 오랫동안 진행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는 경기 지역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선발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선발에 유리한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합격 확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례는 뭐 지원 가능한 영재교육원 살펴보기, 그 다음에 영재교육기관별 모집 요강 살펴보기, 그 다음에 대비 방법 알아보기, 질의응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과 3번을 제가 여기 묶었을 겁니다. 묶었어요. 그러니까 영재교육원 모집 요강을 쭉 살펴보고 또 다시 돌아가서 영재교육기관별로 대비 방법을 쭉 알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설명하기는 편한데 내용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모집 요강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으면 바로 대비 방법을 알려줬으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묶어서 바로바로 지원하시는 영재교육기관별로 모집 요강과 대비 방법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인 이제 학생들이 지원하는 영재교육원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영재교육원을 준비했고요.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영재교육원을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어, 이미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전에 다 한 번씩은 받아봤던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재교육원을 지원하기에 앞서서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고민을 먼저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영재교육원을 지원하시나요? 제가 아까도 계속 여쭤봤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까 말까? 우리 친구가 영재교육원에 가도 되나? 우리 아이가 지원을 해도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먼저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역을 지원하는 학부모님들께서 학생을 설득하실 때, 영재교육원에 한번 지원해 보는 게 어때? 싫어요, 안 할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조금 영재교육원에 대한 장점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영재교육원을 가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 지원해도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기 있는 질문들을 보시면 영재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1번 영재는 타고나는 것입니다. 2번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1번과 2번 중에 정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과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항상 질문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을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영재는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1번. 아니에요. 영재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내용을 1번이냐, 2번이냐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안 써주시는데요. 영재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좋습니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반반 1번, 2번 둘 다인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어머님요. 1번과 2번 사이 둘 다. 둘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더 많으신 것 같네요.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분입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더 대답할 때까지 진행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영재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둘 다, 예, 둘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럼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는 영재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재. 그럼 제가 물어본 내용. 영재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영재는 뭡니까? 영재 정의는 또래, 나이가 비슷한 또래 학생들에 비해 어떤 특정한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학생을, 가진 사람을 영재라고 합니다. 그죠? 같은 학년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을 보이는 친구를 영재라고 하는데, 저는 영재들은 타고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재는 약간 혜태 같은 존재예요. 혜태 같은 존재. 혜태. 있다고는 하는데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있다고는 하는데 본 적이 없죠. 우리 주변에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좀 똘똘한 친구들이지 실제로 이 친구가 영재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 영재들은 우리 주변에 있지 않고 어딘가 다 숨어 있습니다. 이미 어떤 교육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이 영재가 아님을 숨기고 그냥 보통 학생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 영재는 저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영재란 무엇일까요? 타고나는 제가 생각하는 영재는 타고나는 또래에 비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친구들을 영재라고 하는데요. 그럼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영재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정식 명칭은 영재교육원이에요. 그죠? 좀,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도 영재교육원이라고 좀 제대로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불편한 점을 그냥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학생들, 영재교육원에 가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영재가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영재교육원에 가는 친구들은 영재가 아니고요. 영재교육 대상자라고 따로 명칭을 정해놨어요. 영재교육 대상자 이렇게 영재교육을 받는 친구들에 대한 정의가 따로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 대상자는 어떤 친구입니까?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역시 재능이 뛰어난 학생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필요하는 자, 이런 친구를 영재교육 대상자라고 해서 우리는 영재교육원에 영재가 아닌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해서 교육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는 영재가 아닐 수 있죠. 그죠? 우리 집에 있는 친구는 영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재교육원에 지원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영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가 영재교육원에 갈 만큼 본인의 잠재력과 어떤, 뛰어난 재능을 드러낼 수 있으면 영재교육원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잠재력과 재능, 본인의 능력, 영재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나요? 그것은 영재교육원의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보고 영재교육원에서 학생의 영재성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보고 그 방법을 확인해서 어떻게 하면 영재성이 있는 학생처럼 보일 수 있을까? 영재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영재교육원 입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재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영재교육원에 가는 친구는 영재가 아니고 영재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다 도전해 볼 만하다. 영재교육 대상자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경험을 통해서 영재교육원에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과정,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학부모님들께서 매일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준비해도 될까요? 준비하는 시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다들 미리 준비한 것 같은데 우리 친구는 이제 준비해서 다른 친구들과 막 경쟁해가지고 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이미 시도하기 전에 고민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런 연락을 받고 상담을 하거든요. 어, 1년 내내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 거의 없죠. 그죠? 이미 뭐 학교 교과도 하고 선행도 하고 사고력도 하고 뭐 실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보통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1년 내내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언제 준비하냐? 영재교육원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요때부터 요즘부터 이제 영재교육원 선발 과정까지 한 달, 두 달, 요때 집중적으로 영재교육원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막 되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합격의 결정을 크게 영향을 주는 합격이라고 하는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느냐라기보다는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을 잘 활용했느냐,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 준비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뭐 영재교육원 대비 학원을 다녔다고 해서 그 대비가 항상 정확한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냐 그런 방법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영재교육은 알아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어젯밤에 늦게까지 열심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매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 경인교대 과학영재교육원,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가천대학교, 동국대학교, 아주대학교, 대진대학교, 한국외대 영재교육원 이런 식으로 총 7개 영재교육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지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경기도와 안양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경기 지역 학생과 안양 지역 학생을 구분해서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 학생만 한 반, 그 다음에 안양 지역 학생만 한 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양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경쟁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양 지역의 친구들이라면 특별히 더 경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서울 경기 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난해에 연대 같은 경우는 광명, 안양, 그다음에 뭐 일산이었나요? 요 일부 지역 학생들만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조금 완화했었는데 올해는 전체 경기 지역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학년은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고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도 서울 경기 지역 학생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해는 인천 지역 학생들도 함께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서울 경기 지역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경기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모집했었는데 지난해에 서울, 경기, 인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또 인천 지역을 제외한 서울, 경기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변경된 내용들을 어머님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이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경기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뭐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관찰 추천 전형이랑 일반 전형이랑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을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영재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친구들은 관찰 추천 전형으로, 그 다음에 이수 이력이 없는 친구들은 일반 전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1차 평가에서는 이제 나누어져서 평가를 받다가 면접 대상자가 되면 이제 구분 없이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대진대 과학영재교육원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대진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것은 이제 서류 평가, 면접 평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서류 제출하면 서류 평가와 함께 면접 평가를 한 번에 진행해서 단계로 구분하지 않고 한 번의 평가로 학생들을 모두 선발하는 그런 특별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외대 영재교육원이 있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재교육원인데 여기에 수학 과정이 잘 아시겠지만 잘 알고 계시죠? 네. 어, 한국 외대인데 외국어 대학교인데도 수학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학생들 한 클래스 한 반 정도 이제 수학 영재교육원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잘 뭐라고 할까요?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하냐 다른 영재교육원이랑 선발하는 그 시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직 다른 영재교육원들은 모집 요강이 다 발표가 되었는데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아직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런 차이, 요런 그러니까 다른 영재교육원이랑 중복 지원을 하게 됐을 때 한국외대 영재교육원은 중복 지원하기가 조금 수월하다. 지필평가도 따로 없기 때문에 다른 영재교육원 준비하면서 한국외대 영재교육원에도 같이 지원서를 넣어 두었다가 다른 영재교육원 준비 다 하고 왜 한국외대 영재교육원을 또 나중에 준비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중복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7가지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안내, 설명, 소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인할 것. 여기 보시면은 학생이 지원 가능한 학년을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올해 2025년 기준으로 현재 학년이 요 학년이라면 여기 영재교육원을 지원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표시해둔 영재교육원 지원 가능한 학년은 심화과정 기준입니다. 심화과정 말고 다른 과정이 또 뭐 있나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사사과정이라고 해서 이미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더 높은, 더 깊은, 더 어, 그죠? 어려운? 이런 과정으로 뭐 특별한 몇 반의 친구들 뽑아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실험 탐구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사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과정은 제외하고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심화 과정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시를 해뒀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인교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가천대 같은 경우는 영재교육 이수 이력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신 경인교대는 2학년, 3학년이 지원할 수 있는 다산 과정은 영재교육 이수 이력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고, 초등심화 과정은 초등심화, 중등심화 과정은 영재교육 이수 이력이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천대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되게 운영을 잘하죠. 영재교육 이수 이력이 없는 저학년들은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 브릿지 과정을 또 수료를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다른 온라인 아니면은 사설 영재 교육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재교육원,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영재교육원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이제 전형이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일반 학생들도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곳이라면 영재교육 이수 이력이 필요 없다라고 제가 표시를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한눈에 놓고 우리 친구가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영재, 경인교대, 뭐 가천대, 동국대, 아주대, 대진대, 한국외대 다 있죠. 근데 영재교육 이수 이력이 없어요. 그럼 여기 못 가고 여기 못 가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요 네 가지 중에서 동국대는 어디 있나, 아주대 어디 있나, 대진대 어디 있나, 한국외대 어디 있나 위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발 방법, 지필평가를 보는 학교가 지필평가가 진행되는 영재교육원이 어디냐? 동국대학교 지필평가 있다고? 아, 나 지필평가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이 이렇게 추려지죠. 이런 식으로 이 표를 보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을 한번 추려보시는 게 어떨까?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가능하죠. 뭐 중복 지원은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두 곳을 지원하면 합격 확률이 두 배, 세 곳을 지원하면 합격 확률이 세 배. 그죠? 이렇게 합격 확률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원할 때 중복 지원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비슷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두 곳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시기를 다르게 해서 한 곳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곳을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중복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지원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 내용들 지금 요 표와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중복 지원의 여부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학교를 보기 전에, 올해 확인할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어떤 변화된 내용들 보시면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경기 지역 전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고요.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 지역 학생들 더 이상 모집하지 않게 되었고요.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 학생들을 작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작년에는 인천도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인천 학생들 제외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첫 번째,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경기 지역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이게 모집하도록 하게 됨으로써 경기 지역 학생들은 연대 과학영재교육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생겼죠. 기회가 늘었죠. 장점이죠. 그래서 현재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면 연대 과학영재교육원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친구들이 지원하는 것이 좋겠느냐, 뭐 선발고사의 수준이 낮지 않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이 어떤 뭐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고 있다, 뭐 선행을 좀 많이 했다,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대 영재교육원 지필평가를 봐서 면접 대상자가 되면 그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고 일단 시험 한번 보면 되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고요. 가천대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인천 지역 학생들을 더 이상 모집하지 않지만 인천 지역에서 가천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경기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가 서울, 경기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 학생들이 동국대학교 영재교육원 지원에 이제 참여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예전에 비해서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할 생각이 있었던 영재교육원이 이 세 곳 중에 한 군데라도 있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고려해서 지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영재교육 기관은 경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경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은 어디 있냐면 안양에 있는 경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이에요. 여러분 경인교대 영재교육원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인교대 영재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영재교육원들이 막 검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경인교대 과학영재교육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경기도 안양에 있는 영재교육원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경인교대 영재교육원은 인천에도 있어요. 인천 서구 영재교육원, 계양 영재교육원 이런 데도 있어서 그 영재교육원의 모집과 헷갈리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경기도 그다음에 안양 소재의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지원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산 과정은 모든 학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다산 과정은 2학년 현재 2학년 3학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 저학년이다 보니까 이전에 영재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냥 선발하고요. 나머지 과정은 영재교육원을 다녔던 친구들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과학심화 과정에 보면은 이제 수료 또는 수료 예정인 학생, 그죠? 수료 또는 수료 예정자 이런 식으로 지원 자격을 정리해 두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확인해서 지원을 하시면 된다. 여기 보시면은 모집 분야도 과학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발명 과정이었는데 발명이 이제 인기가 없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인공지능 과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년, 이런 분야,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확인하시고요. 1차 전형과 2차 전형으로 나뉘어서 학생 선발이 진행되는데요. 1차 전형에서는 이제 지원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자기소개서랑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2차 전형에서는 면접, 심층 면접 보게 되는데,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대면 면접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필 평가를 간단하게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경인교대 과학영재교육원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제출 서류들 정리가 되어 있는데 1차 평가에 자기소개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설명 없이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영상 내용은
지원 분야에 대한 자신의 관점, 열정, 연계성, 잠재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직접 설명하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성 입증 자료로 어떤 서류나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던 것을 여기서는 그것을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으로 90초 이내로 찍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역사를 말씀드리면 경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은 예전에는 과거에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기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만큼 학부모님들이 작성해야 될 서류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의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 본인의 아이를 관찰한 내용을 또 몇 페이지씩 적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제출한 어떤 서류에 제한이 없어서 과거에요. 어떤 그 학생 연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막 두껍게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이제 했었어요. 저도 막 학부모님들 학생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학부모 추천서 그다음에 학생의 자기소개서 뭐 어떻게 쓸지 막 고민했던 게 어, 옛날이네요. 오래됐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의 선발 지원도 줄어들고 선발도 어려워지고 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영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럼 너네들이 너와 좋아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서 제출해 보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 방법이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의 질문은 뒤쪽에 제가 보여드릴 거고, 이 동영상은 다른 뭐 사출물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본인이 작성한 어떤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과 보고 있는 이 화면 레이아웃 이런 걸로 촬영하시면 안 돼요. 이런 형태로 촬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추천드리는 동영상 촬영 방법은 학생이 설명한 내용 아니면 뭐 보고서 아니면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뒤에다가 정리를 해요. 정리해 놓고 학생이 그 앞에 서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발표할 내용 어떤 건데 어떤 걸 했고 뭐 왜 했고 이거는 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험 결과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습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녹화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 보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추천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전형 방법 1단계 서류 전형, 2단계 면접 전형 이렇게 되어 있고 서류 전형에 제출해야 될 것들 방금 말씀드렸고 면접 전형에서 가서 이제 대면 면접, 말로만 하는 면접이 아니라 지필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 40분, 40분 정도 면접 전에 면접을 먼저 보고 작년에는 면접을 먼저 대면 면접을 간단하게 먼저 보고 그다음에 지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필 평가 시간이 30분, 40분 요 정도였던 것 같고 문항수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정해져 있으면 안 되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면접 특강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이것도 약간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문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준비하시면 면접도 잘 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될 것들 뒤에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지원서 접수한 다음에 서류 제출로 자기소개서랑 동영상을 제출하게 되고 1차 전형으로 서류 평가가 진행되면 면접 대상자가 발표가 됩니다. 면접 대상자가 되면 가서 심층 면접과 질문지 작성을 하게 되고 이것을 평가해서 최종 합격자 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할 것들. 만약 경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준비하셔야 될 것들 첫 번째 자기소개서, 두 번째 개인 산출물 동영상. 여기서는 그냥 동영상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개인 산출물 동영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세 번째 심층 면접 이렇게 순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필평가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심층 면접에 가면 간단한 지필평가를 함께 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어떤 질문들이 나옵니까? 질문에 두 가지 질문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지원서 작성할 때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을 한 가지씩 적고 이러한 자신의 강점, 약점의 영재교육원 생활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그다음에 자신의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영재성이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세 가지 이내로 적고 그 이유를 서술하세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경인교대 과학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질문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뭐 작성하실 때 주의할 점은 뒤쪽 가서도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지금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강점과 약점을 적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강점이 영재교육원 생활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 쓰면 돼요. 본인의 장점, 본인의 강점이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럼 약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진짜 본인의 약점을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진짜 약점을 적게 되면은 뭐 감점이나 아니면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돼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약점은 약점인데 좀 약한 거. 약점이 아닐 것 같은 약점 이런 것들을 적고 그다음에 그 약점을 본인이 알고 있다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고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는 게 이 질문에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영재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 세 가지 이내로 적으세요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를 적는 거야 세 가지를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 가지를 적는 것도 방법인데 한 가지의 활동을 자세하게 적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작성할 때 참고해 주시고 요거는 뭐 다른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자기소개 작성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산출물 동영상은 자신의 영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탐구를 발표하는 형식인데 탐구도 좋고 뭐 실험도 좋고 본인의 뭐 발명도 좋습니다. 발명. 왜냐하면 본인의 뭐 경험 학습 공부한 내용 아니면은 뭐 독서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또 여기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선발에 그 산출물에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보통의 영재교육원 산출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인교대 다산과정과 심화과정의 동영상의 방향은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경인교대를 준비하시는 어머님들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다산가정 같은 경우는 영재교육 이수 이력이 없는 친구들을 선발하죠. 심화과정은 경제교육은 이수 이력이 있는 친구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심화과정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미 영재교육원을 다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탐구 방법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동영상을 제출하는 이런 산출물이라고 했을 때, 개인 산출물, 동영상을 제출한다고 했을 때, 이들의 어떤 산출물에는 과학적인 탐구 과정이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왜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의 결과를 위해서 어떤 것을 통제했고, 통제 변이, 조작 변이, 그것으로 생기는 종속 변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지, 이 친구는 과학적인 탐구를 할 수 있군. 이렇게 평가가 돼서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다산 과정의 친구들은 나이도 어리고, 그런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한 과학적인 탐구보다 이 친구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흥미가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똑같은 영상이라고 동영상이라고 똑같이 준비하시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나요? 저랑 같이 준비하시면 되고요. 어, 자기소개서 특강이 있고 자기소개서 특강 뭐 신청하실 때 첨삭도 같이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첨삭 받아보실 수 있고. 근데 문항수가 많지 않고 분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 동영상과 자기소개서를 같이 준비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기소개서 특강 강의는 그냥 보내드리고 요거 수강하고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동영상 어떻게 촬영할지 주제 같은 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자기소개서 첨삭해드리고 요거는 학생 학년과 지금 지원 분야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적절한 주제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 탐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를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 주제는 괜찮은데 지금 접근 방법보다는 요런 방법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녹화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같이 고민해봐 드리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경인교대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요. 심층 면접에서는 어떤 식으로 면접이 진행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대면 면접과 지필평가가 함께 진행된다. 대면 면접에서는 지난해 뭐 자기소개해 보세요 이런 질문도 나왔다고 해요. 그다음에 대면 면접에서는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 있으니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잘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지필평가에서는 실험 결과, 실험 과정 주고 그 실험 결과 정리하고 그래프 그리고 뭐 그것에 대한 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을지 학생들의 예상,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최근 몇 년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필평가를 진행하면서 과학적인 어떤 실험이나 탐구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왜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 같은 경우도 이제 해마다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제가 심층 면접 기출 문제 모아가지고 풀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되게 많이 오랫동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왔던 문제들 같이 살펴보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실전 모의 면접 해가지고 학생들이 제출한 동영상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또 면접에서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각 학생별로 나올 수 있는 질문들 저랑 같이 확인해 보면서 그 질문의 답변들 연습해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면접을 학생들이 자주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어떤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면접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가 잘 끝나고 면접 대상자가 됐다 그러면은 저랑 같이 시간을 맞춰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합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이제 모의 면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보통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진행한 친구들의 결과들이 다들 좋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어,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입니다. 올해부터 경기도 전 지역 학생들이 새롭게 지원할 수 있는 과학영재교육원이고요.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뭐 다른 조건은 없어요. 이렇게 지원 가능한데 연대 같은 경우는 뭐가 좋냐면 일단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시험에 떨어지면 끝. 시험에 합격하면 서류 제출하고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다른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합격하면 그때 서류랑 면접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영재교육원과 중복 지원도 뭐 생각해 보기 좋고 우리 친구가 뭐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바쁘다. 그럼 시험만 한번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고요. 여기는 보면은 이제 지원하는 서류 같은 경우에 없어요. 지원서, 뭐 추천서, 뭐 이런 것들은 뭐 학생이 준비할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전형은 그냥 가서 지원서만 제출하고 시험만 보면 되고 2차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하면 된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발 과정을 정리해 보면 1차 전형으로 영재성 및 창의성 검사 진행하고요. 9월 20일 날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 대상자가 발표되면 그때 자기소개서 제출하고 면접 봐서 합격자가 확정되는, 결정되는 이러한 과정으로 학생들 선발하게 되고요. 준비해야 될 내용은 영재성 및 창의성 검사 준비하셔야 되고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야 되고 심층 면접 준비하셔야 돼요. 자기소개서나 심층 면접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영재성 및 창의성 검사는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뭐 수학 심화를 지원한 친구는 수학 문제만. 과학 심화를 지원한 친구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그거에 앞서서 수학 문제가 함께 출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수학 심화, 과학 심화 공통 수학 문제가 있어요. 공통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수학 심화는 수학 문제를 더해서 학생들의 시험지를 만들고 과학 심화 같은 경우는 공통 수학 문제에 물화생기 과학 문제를 덧붙여서 평가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수준의 수학 문제들이 등장을 한다. 그다음에 뭐 과학 문제는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한다. 국회지수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 학생이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다. 딱 봤을 때 우리 친구가 평소에 푸는 문제의 수준과 문제집의 수준, 문제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도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준비해서 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나왔던 질문은 자신의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능력 쓰도록 되어 있었고요. 장점, 약점 앞에서도 살펴본 내용이었죠. 흥미를 가지고 있는 수학, 과학 문제, 현재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탐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해결해보고 싶은 일, 이건 이제 장래 희망과 연결해서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 노력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겁니다. 영재성 및 창의성 검사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학심화, 과학심화 이렇게 있는데 기출문제 풀이 강의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필평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 신청해서 들어보시면 되고 수학심화는 수학 교재만 보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으로 수준이 좀 높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심화를 준비하는 친구는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책 같이 일부 수학 문제, 일부 과학 문제 나오니까 함께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중학교 과정으로 준비하시면 되겠다. 자기소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시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요. 심층 면접 대상자가 됐다라고 하면 저랑 이제 같이 면접을 준비해 볼 수 있다. 심층 면접에서 나왔던 문제들 같이 살펴보는 그런 요건 동영상 강의. 요거는 이제 실전 모의 면접.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될 거니까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영재교육원은 가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보시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영재교육원 이수 이력이 필요한 영재교육원입니다. 브릿지 과정이라도 수료를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학년이 지원할 수 있지만 경쟁률이 막 엄청 높을 수가 없는 그런 영재교육원이죠. 대신 브릿지 과정이 경쟁률이 높아요. 브릿지 과정은 무엇이냐? 일반, 그러니까 인가가 난 교육청이나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제 인가를 내준 정식 영재교육원이 아니라 이들이 운영하는 사설 영재교육 과정이죠. 학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학원을 나와야 여기 지원할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영재교육원을 수료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 중등 심화 과정도 되게 디테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장점이다.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따로 지필평가는 없고 서류 및 관찰평가라고 해서 첫 번째 서류 제출해서 그 서류로 학생을 평가해서 2차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데 특별한 점은 이제 심층 면접에서 제출했던 서류 중에 학생의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면접 과정에 가면은 그 산출물을 막 학생들이 발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막 보면은 면접 가면은 막 친구들이 막 발표한다고 막 큰 판에다가 막 발표 막 붙여가지고 막 짊어지고 오고 막 그러거든요. 어,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까지, 그렇습니다. 네. 뭐, 영재교육원에 가고 싶은 의지가 그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뭐, 그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을 더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평가에서의 그런 발표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모르기. 이런 거. 산출물 요약서 요거를 발표하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출하는 산출물이니까 준비하시면 되고. 하천대학교 영재교육원은 또 재밌는 게 자기소개서가 모집 요강을 뒤져봐도 자기소개서가 없는데 지원서 입력할 때 자기소개서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기소개서 질문도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산출물 요약서라고 해서 산출물 제출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할 거고 그걸 가지고 면접 대상자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면접 보러 가면 사전 수행 과제, 사전 질문지 작성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보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시험 보고 심층 면접할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먼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한 사람당 한 10분 정도 면접을 받고 그 면접을 볼 때 산출물 요약서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요거는 뭐 매년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준비해야 될 내용 정리해 보면 자기소개서와 산출물 요약서를 1차 평가에 2차 전형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수행과제, 사전 질문지 작성,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심층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나오는 질문은 질문 두 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쓰세요. 영재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쓰세요.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이 최근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산출물 요약서라고 해서 이런 형식으로, 형식이 없어요. 그냥 요 폼에 맞춰서 쓰세요라고 했는데 하얀색 박스거든요. 이 박스 안에 두 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지고 가서 면접 때 이제 개인 산출물 요약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사전 질문지는 지필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필평가에 나왔던 문제는 어떤 상황을 주고 원리나 결과를 예상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작년에 이제 공통 문제로 생활 속에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해보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마다 나왔던 문제들 모아 놓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이제 면접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고 자기소개서랑 개인 산출물 요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컨설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자기소개서 특강으로 수강을 하셔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개인 산출물 요약서에 대한 첨삭을 받으실 수 없으니까 요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랑 개인 산출물 요약서 첨삭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서류 준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개인 산출물 요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탐구를 해야 하는지 탐구 주제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정하고 뭐 주제를 어떻게 정하고 그다음에 탐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궁금하다. 자유탐구 특강이라고 하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수강하시면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실 수 있어요. 심층 면접 기출문제, 지필평가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지필평가 문제들 확인할 수 있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모의 면접. 이 같은 경우는 학생이 제출했던 산출물 요약서를 저한테 보내주게 되면 그걸 보고 제가 면접관처럼 학생이 발표하는 내용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 뭐 일반적인 면접 자세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과천대 영재교육원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 과학영재교육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서울 지역 학생들이 이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 경쟁률이 좀 높아졌을 거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따로 어떤 지원에 대한 자격 조건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재교육원입니다. 여기도 구체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디테일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 융합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생들 많이 선발하기도 하고 초등과정 많이 선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중등심화 과정 보면 아마 수학과정이 가장 경쟁률이 높을 거예요. 10명 지원의 수학과정의 경쟁률이 가장 높을 거고 그 다음은 물리가 높을 거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쟁률을 좀 따져서 조금 경쟁률이 낮은 곳으로 내가 지원을 해볼까라고 하신다면 중등과정이요. 그럴 경우에는 요 참고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어요. 서류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창의적 문제 계력 검사라고 하는 지필평가가 1차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험을 봐요. 시험 문제가 많지 않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 문제 나왔어요. 창의적 문제 계력 검사 진행이 되고 서류 제출하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면접 보러 가면 시험 또 봐요. 그러면 시험 보고 좀 심층 면접하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 보면은 뭐 세부 지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똑같은 거 복사해서 세부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 혹은 세 팀이 학생을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연구활동 보고서 세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보고서 세부가 아니라 같은 보고서를 복사해서 세부 내라는 거예요. 5장 이내로 만들어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활동 보고서는 산출물인데 학생이 했던 뭐 탐구, 실험, 뭐 발명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출물들을 5페이지짜리 보고서로 제출하라는 거예요. 얘도 특별히 양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해야 되고요. 창의적 문제해결 검사 지필평가 준비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이용해서 면접 대상자가 됐다면 심층 면접 진행될 테니까 심층 면접에서도 지필평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것들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구활동 보고서 자기소개서는 제출하지 않지만 연구활동 보고서라고 해서 5페이지짜리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목 써놓고 그 다음에 흰색 빈 공간이에요. 그냥 박스만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요거 요런 식으로 예시를 적어놨어요. 이렇게 작성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보시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 양식이거든요. 탐구 보고서, 실험 보고서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제출해라. 이런 것을 우리는 보고 싶다. 너가 과학적 탐구가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라. 이런 거. 작성을 하실 때 주제의 수준, 주제의 난이도, 어려운 탐구를 해야 되나가 아니라 어떤 탐구도 괜찮아요. 그 탐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더 큰 평가 요소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탐구라고 해서 이 탐구는 좀 가능성이 없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탐구를 얼마만큼 다른 사람이 이 탐구를 진행했지만 나는 이렇게까지 이 탐구를 진행했어요. 이런 학생의 어떤 과학적인 탐구 능력, 열정, 관심 이런 것들을 연구활동 보고서에 담아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보다는 어떤 주제를 선택하냐, 내용보다는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중요하지 않나가 아니고 중요합니다. 예. 이런 거는 이런 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매년 친구들이랑 준비를 하니까요. 그래서 뭐 서울 지역에서 이제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 지역에는 동국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어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있는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에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문제 일부만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공개하고 이러니까, 본인들이 복귀한 문제인 양 이런 거 잘라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풀이하고 막 이런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만 일부만, 뭐 오타가 있는데 오타도 안 고치고 막 그냥 가져다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작년에 세 문항씩 나왔고요. 1번 문제는 공통 문제였어요. 초등정동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뭐 그래서 요런 공통 문제인데 요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초등 문제, 중등 문제 이렇게 나왔었고 요 중등 문제인데 중학교에서는 요런 문제가 나왔어요.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중등과정 같은 경우는 생물을 좋아해요. 매년 생물에 관련된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표평가를 준비하시면 좋다. 연구활동 보고서 작성하는 거는 저랑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산출물 주제 잡기 어렵다. 어떻게 보고서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탐구 특강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적 문제해결 검사 지필평가 관련해서 기출문제 풀이 강의 교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신청해서 들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나왔었느냐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심층 면접 대상자가 되었다.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나왔던 문제들 저랑 같이 풀이하는 동영상 강의가 있고 모의 면접 진행하면서 같이 면접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입니다.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학생 모집, 그러니까 인원 보시면은 크게 막 엄청 많지 않죠. 아까 동국대 막 70몇 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수가 많지 않습니다. 초등부는 뭐 좀 더, 중등부는 비슷한데, 초등 TO가 좀 적죠. 한 절반 정도. 근데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그러니까 이거 잘못 들어갔네요. 이거 뭔가 잘못 들어갔어요. 그쵸? 다른 학교 건데 제가 수정을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고, 서울 경기 소재 아니고, 경기 소재의 학생들이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도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만 지원 가능합니다. 영재교육은 이수했을 경우에는 교사관찰 추천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영재교육은 이수 이력이 없을 경우에 일반 전형으로 가능합니다. 앞에 있던 내용들을 제가 가지고 와서 복사해서 수정을 해서 만들었었는데 요 줄 수정을 제가 못해서 나봐요.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 학생들만 지원 가능, 5, 6학년 학생만 지원 가능.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은 이제 일반 전형이랑 관찰 추천, 교사 관찰 추천 전형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관찰 추천 전형, 면접 대상자의 70%를 관찰 추천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 전형, 면접 대상자의 30%를 일반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해가지고 실직 면접은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자기소개서의 보고서, 산출물을 같이 완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뀌었네요. 이거 동국대학교가 아주대학교인데, 아이고, 제가 이거 작성하면서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이렇게 되고요. 지원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1차 평가하려면 자기소개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1차 평가를 받고 면접 대상자가 되면 면접을 보는데 당연히 면접에서 지필 평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에 자기소개서 증빙자료라 그래가지고 학생의 영재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산출물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이 준비하셔야 될 거고요. 심층 면접은 지필평가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 양식은 이렇습니다. 1번, 2번, 3번 문제가 있는데 3번 문제에 보면은 본인이 했던 주요 활동에 대해서 작성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작성하래요.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증빙 자료로 보고서를 내라고 합니다. 3페이지인가요? 3번 문항에 이거 3페이지 분량이었던 것 같아요. 3페이지 분량 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어떡하죠? 자기소개 증빙자료 1, 2, 3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요거 뭐 분량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증빙자료 1, 2, 3이라고 해서 활동명을 나눠서 뭐 세 가지 활동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중에 본인이 대표적인 활동 한 가지를 자세하게 세 페이지로 작성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와 산출물을 필요로 한다. 심층 면접은 지원 분야별로 지필평가가 등장을 하고요. 과학적인 탐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까 이제 동국대는 생물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아주대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도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종종 나온다. 자기소개서랑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자기소개서 특강 이런 거 두 가지 이용하셔서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증빙자료 적절성 평가 첨삭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면접 가면은 여기도 이제 지필평가 있었으니까 기출문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또 모의 면접 통해서 같이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고요. 그다음에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입니다.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서울 경기 지역 소재, 서울 경기 소재의 학생들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가능한데 이 대진대학교 영재교육원이 멀리 있죠. 포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남양주 뭐 이쪽에 그러니까 보통 남양주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들 문의를 하더라고요. 여기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있는데 어떤가요? 뭐 이렇게 영재교육원을 꼭 가야 된다. 꼭 가야 된다.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과 별로 경쟁하고 싶지 않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원에 꼭 가야 된다. 대진대학교 영재교육원 지원하시면 됩니다. 멀어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영재교육원보다 경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 스펙이 꼭 필요하다. 우리 친구 영재교육을 꼭 한번 경험해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대학부터 영재교육원 중에서 선택하라면은 대진대학교 영재교육원. 여기는 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 제출하고 면접 봐서 바로 선발을 진행합니다. 교육관찰 및 심층 면접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1차 평가, 2차 평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냥 지원서 접수하고 세류 제출하면 바로 면접 봐서 진행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공통 서류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면 되고 자기소개서 제출하게 되면 1차 평가로 그냥 바로 면접해서 합격자 발표 지원하는 방법도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어차피 다른 영재교육과 중복 지원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
자기소개서를 다른 영재교육원을 준비해서 썼다면 그거 바로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형식이 아니고 보통 이제 탐구, 독서, 봉사활동 이런 것들 본인이 한 활동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소개서의 형식을 한 산출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쓰고 그거에 대한 소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 본인의 어떤 해당 관련된 여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하는 이런 자기소개서 형식이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바로 면접을 보게 된다. 자기소개서 작성, 자기소개서 특강으로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은 이렇게 또 면접 특강 준비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외국어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수학 과정 이렇게 있어요. 영어 과정도 있으니까 영어 영재교육원도 고민해 보실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 다른 대학부서 영재교육원이랑 선발하는 어떤 시기가 조금 달라서 아직까지 모집 요강이 발표되어 있지 않아서 작년 요강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 4학년, 5학년 지원이 가능하다. 4, 5학년 지원해서 교육 대상은 5, 6학년이 됐을 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반 한 반 15명 선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뭐 크게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소개서 제출하고 면접 봐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심층 면접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제출하는 서류는 자기소개서 하나 있어요. 자기소개서 제출해서 서류평가 진행하고 면접 대상자 선발해서 면접 보고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자기소개서, 심층 면접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제가 자기소개서를 본 적이 있어요. 종종 봐요. 왜냐하면은 수학을 지원하는 학생도 자기소개서를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지만 영어 제가 여기 외국어 대학교 영재교육은 영어 자기소개서도 제가 몇 번 첨삭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 영어 지원자인데 저한테 첨삭을 받는 거죠. 제가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하니까요. 어, 그런 것도 있는데 영재교육원에서 자기소개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영어도 제가 첨삭을 해줘서 합격한 친구들이 당당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오랜 시간 보셔서 많이 힘드실 테니까 음, 좀 재밌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뭐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 특강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면접 강의는 똑같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되는 것들, 자기소개서가 왜 중요한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자기소개서 특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뭐 제 강의를 활용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뭐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기소개서는 일단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서류 평가할 때 굉장히 크게 핵심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서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이 심층 면접에서도 질문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심층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놔요. 함정을 판다라고 하거든요. 이 자기소개서를 보면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면접에서 그 질문이 나올 게 확실하니 학생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 심층 면접에서 나올 문제 하나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면접에서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자기소개서부터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뭐 자기소개서에 정답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마다 다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으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자기소개서의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중요한 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작성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작성합니까? 질문에 맞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지원 동기, 영재교육원에 왜 지원했나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이렇게 쓰는 건 잘못됐죠. 영재교육원에 왜 지원했나요? 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배우는 게 너무 쉽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이런 거 적절하지 않죠. 영재교육원에 왜 지원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가면 열심히 공부할게요. 질문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분량을 잘 지켜야 되는데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입력하게 되면 분량이 넘치는 거는 더 이상 아예 입력할 수 없도록 제한을 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분량이 적은 경우도 문제죠. 분량이 적으면 안 돼요. 분량을 최대한 적절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분량을 가지고서 학생이 영재교육원에 오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평가자는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책을 좋아해요. 우리 아이가 정말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저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을 보면 이미 우리 아이가 책을 읽는 모습이 떠오를 거잖아요. 응? 소파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식탁에 앉아서 야 그만 책 좀 봐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죠. 평가자는 학생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독서를 좋아한다, 책을 좋아한다라고 썼다면 얼마만큼 많은 책을 어떤 수준의 책을 언제도 읽고 얼마만큼 읽었는지 몇 시간을 읽었는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적어줘야 되는 게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적는 것보다 한 가지 내용을 자세하게 적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자기소개 작성 방법의 중요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오, 여기도 뭐가 잘못됐는데요? 개인 산출물 요약서, 동영상, 이거 뭐가 지금 합쳐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안 본 것으로. 이거 뭐냐면, 개인 산출물, 동영상, 이런 산출물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산출물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내용이 적절하냐, 학생이 뭐 탐구한 내용, 실험한 내용, 발명품,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명제교육원에서 진행한 이제 자유탐구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책을 읽었어요. 독서를 한 다음에 그 나온 내용을 직접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체험? 체험은 조금 별로예요. 왜냐하면 과학적 탐구로 여겨질 수가 없거든요. 체험을 그냥 가서 겪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렵고. 본인이 한 거면 뭐든 다 괜찮아요. 뭐 게임을 열심히 해서 게임을 잘하는 방법을 보고서로 제출을 해도 괜찮고요. 뭐 이런 것들 다 괜찮으니까 이런 것들 하시고요. 좋지 않은 것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원에서 했던 뭐 실험 어떤 뭐 실험 키트를 이용한 뭐 그냥 단순한 실험 있죠. 실험해봤습니다.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그걸 왜 했는지,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다르게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탐구의 동기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메인이 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이것을 학생이 직접 한 실험처럼 과학적인 탐구처럼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고민하시면 될 거고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제가 어떤 주제냐, 주제의 수준이 높냐 낮냐보다 어떤 과정으로 탐구가 진행되었느냐, 과학적인 탐구 과정으로 진행되었느냐, 이게 더 훨씬 큰 평가 요소라는 것.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나라가 합쳐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설명 들어주시나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녹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